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가. 보통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공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몇 가지 적어왔는데, 자, 먼저 제가 어제 이제 학생을 상담한 게 있어요. 어제 학생 상담했는데, 이제 공고를 가게 되면서 어느 대학을 가고 싶냐라고 물어본 학생이었어요. 얘는 좀 오래 가르친 학생인데, 원래 처음에는 얘가 영어 점수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이제 30점대였다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40점까지 올랐답니다. 올라서 좀 나아졌는데 자기 성적으로는 좋은 대학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아예 기계과 쪽으로 해서 공고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고를 가는데 그냥 마냥 공고를 졸업하고 생산직으로 빠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고를 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물어봤어요. 근데 가고 싶은 학교가 좀 셌어요. 성균관대라고 좀 많이 셌죠. 근데 하지만 특성화고 전형이라는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내신은 사실 공고에서 따기는 쉬워요. 내신을 따고 그 다음에 최저 등급 3개 영역 7등급을 따면은 그 학생은 성균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직 뭐 고등학교 1학년도 안 됐으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 학생이 그걸 전혀 모르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아니, 내리지 않죠. 성균관대 지원도 잘 안 할 거예요. 만약 이 학생이 과탐을 1등급 맞고 영어 수학을 3등급, 3등급 맞기만 하더라도 성균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은 그 학교에 가는 꿈도 꾸지 못하겠죠. 자, 공부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학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자신의 성적은 어디 있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수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1학년이니까 좋은 대학만 꿈꾸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그 상황을 알아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자신의 성적대가 어떻게 되고 자신이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반에서 자기 몇 등인데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만 얘기를 해요. 그럼 특정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학생들 사이에서 한 반에 있는 30명 내의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수준 아니고 등급이 높다 낮다 수준 아니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다지 변하지가 않으니까요.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요. 앞에 있는 학생을 쫓아갈 이유도 없으니까요. 공부를 전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부모님들은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고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얘기하죠. 공부해라라고. 하지만 그 얘기는 그냥 학생들에게 잔소리만 될 뿐이에요. 왜? 자신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이죠. 일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찾아야 됩니다. 자신이 공부를 하려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것이고 무엇인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갈 수 있는 학교를 일단 하나씩 알아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1학년 애들을 할지라도 대학교 모집 요강, 입시 요강이죠. 입시 요강을 매번 분석을 해줍니다. 한 학교에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과정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쳤을 때 학생들에게 느끼는 그 감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처음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말에 맡은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뭐 말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거의 그때 맡았죠. 3월 모의고사에 등급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7, 8, 9등급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등급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7등급 이하라는 얘기만 이제 정확히 들었던 자기 말로 등급이 아니라고 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학년 이제 맞춰 가는데요. 이 학생이 황당한 얘기했지만 지금 3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7등급 이하에서 3등급 올라갈 때까지 공부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동력이 이 학생과 처음에 수업을 할 때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냐,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확인을 일단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가고 싶은 학교를 얘기하라고 했죠. 정말 많은 학교를 봤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정말 저는 피곤했습니다. 이 학생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주다가 제가 가끔은 한숨도 쉬고
좀 진정해봐 이러면서 학생에게 좀 천천히 좀 물어봐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학교 이제 수업은 거의 나가지 못했죠. 처음에 학교에 대한 분석만 했으니까 1학년인데 학교에 분석 계속 해줬어요. 이 학생이 자기는 서강대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등급이 너무 높죠. 그래서 일단은 영어만 일단 올려보자. 학교는 저는 그 서강대 간단히 얘기 못하고 좀 힘들 것 같고 네가 공부를 해서 이 성적대가 나오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내신으로는 이미 네가 힘들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은 학생부 교과전형은 무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 전형으로 가면 최저를 맞추면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1학년 때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립대학교 지방 쪽에 있는 충남대학교인가요? 그쪽을 지금 꿈꾸고 있는 학생인데 지금 좀 있으면 그때 제 생각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영어가 모의고사 3등급이라서 충남대가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충남대 이상도 갈 수 있는 1년 후에는 사실 영어가 지금 상황에서 1등급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2등급 이상, 1등급 둘 중에 하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죠. 다른 과목들도 많이 올랐고요. 이 학생이 이렇게까지 공부한 이유는 자신이 어떤 부분만 채우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매번 시험 때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라도 이 학생은 공부를 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정말 시험을 보면 제가 한숨이 나왔어요.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래도 전번에 솔직히 좋아지더라고요. 6등급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등급 얼마 전에 중간고 기말이죠. 기말고 때 4등급이 나왔어요. 내신으로요. 그 정도로 계속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모의고사도 자기가 이제 3등급만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처음에는 막 5등급, 4등급, 4등급 한동안 안 오르다가 4등급 안 오른 이유도 기억을 해요. 얘가 지금 2학년 올라가는 그 초반에, 그러니까 1학년 겨울방학 때죠. 겨울방학 때 뭘 했냐면은 게임을 했습니다. 얘가 좀 잘해요. 게임을 너무 잘해서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스라고 그러나요? 카운터 스트라이커라고? 그 게임을 얘가 계급이 중장이래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얘가 방학 때 그 게임 너무 열심히 하더니 성적이 유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계속 올라가요, 성적이. 한 번은 이제 계약을 하고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고. 너 갑자기 성적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게임을 너무 열심히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너 하고 싶은 게 있지 않냐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줬어요. 상기를 시켜줬을 때 이 학생이 그래도 한 달은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방학 내내 놀았어요. 2학년 올라와서 계약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이제 그나마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막 7등급, 8등급, 9등급일지 모르는 성적에서 영어 모의고사 3등급까지 올랐으면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얘는 아직도, 이 학생은 아직도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이, 제가 이제 같은 선생님이니까요. 선생님이 예측한 수준보다 이미 더 올랐어요. 근데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준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학생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2등급은 가지 않을까 최소한 아니면은 작은 1등급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면요. 수학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수학 과목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시키지 않았어도 이 학생이 이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신 스스로 알게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자, 목표를 정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꿈만 꿔서는 공부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정말로 자신이 시간을 그 공부에 투자해야 됩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죠.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려야 되죠. 뭐 요즘 모내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어떤 행동을 해야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게 공부라는 거죠. 책상에 앞에 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상 앞에 앉아야 그 학생은 대학교를 들어갈 때 고3 수능 때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성적이라는 거는 한 번 올라가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너무 안 하면 떨어지겠죠. 아예 성 너무 떨어지겠지만 웬만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시간을 투자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확인했어요. 그럼 자기 상황에서 어떤 거를 목표로 할지 목표를 찾아야 돼요. 여러 가지 학교 뭐 입시율 봐도 되고 작년도 합격 수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건 할 수 있겠다. 공부하면 이건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그런 목표를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스케줄표를 만들고 자신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뭐 전문가들, 뭐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누구도 좋습니다. 여러 명과 상담하세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 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 명하고 얘기해봐야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가는 관문의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고졸이신 분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 이상 꿈꾼다면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